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스코 ATS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스코 ATS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 아스코 ATS 400A 공장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0A 현장 시험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ATS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스코 ATS는 이와 같이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F, G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험을 했던 거는 150A, 400A, 600A, 800A, 1200A, 2000A, 3000A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용량에 따라서 크기들이 좀 차이가 나고, 거기에 따른 구성 방식들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별로 크기들도 약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한 조작 스위치들, 솔레노이드 코일의 위치 등이 약간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00A, 그 다음에 600A, 그리고 3000A 정도의 도면과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600A 디멘전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는 바이패스 스위치고요, 하부는 트랜스퍼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닫았을 때 이제 바이패스 위치의 그 상태 부분을 여기서 인디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부분에 대한 걸 조작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상부에 있는 레바를 돌려서 조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ATS를 그 테스트 포지션으로 움직이거나 아이솔레이트를 해서 서비스 아웃 포지션으로 빼고자 할 때는 이 레버를 돌려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부분들은 그룹 5 컨트롤러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세팅값 및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전과 에머전시 쪽에 대한 그 상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로 해가지고 한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전 쪽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발전 쪽 전압이 어느 정도 전압이 돼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와 같이 세팅되어 있는 결과에 따라서 램프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 바이패스 인디케이션 부분을 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스위치, 바이패스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조작에 따라서 이제 내부의 구성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거기에 따른 램프들이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팅 값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3000A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패스 아이솔레이션 인디케이터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 스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ATS 그 조작 스위치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컨트롤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5 컨트롤을 통해서 안에 세팅 값이라든가 전압 전류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바이패스에 대한 상태 부분을 보는 인디케이션이고, 요 레바를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 가지고 요 상부에 있는 바이패스 스위치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이나 아니면은 발전기 쪽으로 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가지고 바이패스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부분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그 커넥션 부분에서 그 다음 테스트 모드로 다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테스트 모드에서 서비스 아웃 포지션으로 바깥으로 이게 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땐 다시 시계 방향으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V12나 A12를 이제 안에서 빼내고자 할 때 이렇게 그 레버를 돌리는 거하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이 이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트랜스퍼 스위치가 있고, 이 위에는 바이패스 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그 램프를 가지고 상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5 컨트롤을 통해서 세팅값 및 여기 전압이 얼마만큼 인가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함의 명칭을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패스 핸들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한전, 노멀 또는 발전, 에머전시 쪽으로 그 바이패스 스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아이솔레이션 핸들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커넥션에서 테스트 부분,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테스트에서 아이솔레이션 쪽으로 이 ATS를 바깥으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A짜리 부분은 여기에 이제 바이패스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컨트롤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룹5 컨트롤러를 통해서 세팅값 및 이제 현재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부분은 바이패스 핸들을 통해서 바이패스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아이솔레이션 조작 핸들 통해서 밑에 있는 ATS 부분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구동부가 가운데에 따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보시면 여기 옆에 그룹5 컨트롤러가 문짝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인디케이터 부분들, 그 다음 바이패스 스위치부가 이와 같이 안에 달려 있어서 이 레버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패스 스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랜스퍼 스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ATS 부분이 바깥으로 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600A 이제 피지컬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제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코일이 있고, 하단부에 트랜스퍼 스위치가 있고, 상부에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패스의 상태 부분을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전면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터미널 블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램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램프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그룹5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결선 부분들은 이미 공장에서 다 테스트가 돼서 확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조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인디케이터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선 부분들도 다시 검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블럭의 1번하고 2번이 발전기 기동 또는 엔진 쿨링 다운에 사용되는 그 기동 시그널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선이 되도록 현장에서 안내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3000A 쪽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3000A 쪽도 그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 위치해 있는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TS 자체가 크다 보니까 터미널 블록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스위치는 위에 있고, 트랜스퍼 스위치는 밑에 있고, 전면부에 그룹5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람 등을 볼 수 있는 그 LED 램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바이패스의 상태를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인디케이터 부분이고요. 바이패스 핸들이고, 요게 내부에 하단부에 있는 ATS를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바이패스 부분이고, 바이패스 부분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S를 인출하고자 할 때 먼저 바이패스를 원하고자 하는 노멀이나 밑에가 이제 노멀이고 위에가 에머전시 부분인데, 에머전시나 노멀 쪽으로 커넥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패스 스위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걸 테스트 포지션,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으로 ATS를 빼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터미널 단자를 통해서 각각 결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룹5 컨트롤 안에 이제 그 딥 스위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전압에 맞게끔 그리고 현장의 조건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점퍼 블럭을 확인해 가지고 각각의 그 전압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있습니다. 전면부에 설치된 트랜스퍼 바이패스 스테이터스입니다. 평상시 때 한전 전원을 받게 되면 노멀로 해가지고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발전기 에머전시 전원을 받게 되면 적색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S는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전 쪽으로 받았을 때는 노멀로 해서 녹색이 들어가고, 발전기 에머전시 쪽으로 받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거의 동일하게 불이 들어와 있고, 로드 쪽은 황색으로 해서 항상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지금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부에 있는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와 같이 평상시 때는 오픈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녹색 포지션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그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에머전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황색, 노멀로 들어가게 되면 황색 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스테이터스에는 한전 부분은 노멀은 녹색, 그 다음 발전기, 에머전시는 적색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솔레이션 핸들 부분을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커넥션 포인트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넥션 부분에 황색 부분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포지션으로 옮겨지고 황색 버튼이 들어오고 다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아이솔레이트 부분으로 돼서 인출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인 불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엔진 컨트롤을 오토에서 런을 하게 되면은 발전기 쪽으로 기동 시그널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번, 2번을 통해 가지고 기동 시그널을 수동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투 노멀, 노멀로 이제 바이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상부의 바이패스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지금 그 노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멀 쪽으로 전원이 공급되게끔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TS 스위치를 통해서도 노멀로 공급이 되고 로드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노멀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통해서 로드로도 공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패스 핸들 스위치를 이렇게 옮겼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양쪽 다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쪽만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바이패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아이솔레이션 핸들을 조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커넥션 대부분 부분에서 테스트 포지션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바이패스를 통해서 로드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아이솔레이션 핸들이 이제 그 바깥으로 서비스 아웃 포지션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때 이 ATS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지보수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600A 이상의 이제 모델이고요. 요건 400A짜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시리얼 넘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48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바를 벗기고 나면 안에 접점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상세한 그 사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머전시 상부, 노멀은 하부 여기 연결돼가지고 여기 오픈 바이패스 스위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트랜스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스위치는 둘 중에 하나는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노멀 부분이 얘가 연결되어 있고요. 에머전시는 클로즈를 해서 여기 보시면 사선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연결이 안 된 거고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뒤편에 요쪽에 요게 십자가로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 솔리노이드 코일이고요. 요게 이제 조작 스위치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스위치가 지금 그 400A짜리는 이제 도 핸들부 안에 숨겨져 있고요. 뭐 600A짜리는 옆에 있고 뭐 3000A짜리는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서 핸들 스위치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룹5 컨트롤러에서 여기 보시는 볼테이지 딥 그 점퍼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옆쪽에 지금 그 점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1번, 2번 부분이 발전기의 기동반까지 케이블들이 연결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요게 이제 볼테이지 점퍼고요. 이게 딥 스위치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에 보시면 스테이터스를 보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 부분을 보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노멀 부분에선 드롭아웃은 85%, 픽업은 90%로 되어 있고요. 주파수는 90, 95%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머전시도 주파수는 90, 95로 동일한데 에머전시의 볼테이지만 75로 여기는 85고 여기는 75고 요거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노멀 에머전시의 세팅 값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딜레이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램프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노멀 소스의 전압이 480V에서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파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부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개는.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정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전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전 전압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한전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전 전압도 들어오고 발전 전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 쪽 기계적인 부분이 접점이 연결되고 발전기에 전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전기 전압이 꺼지면서 그다음 한전 쪽에 대한 그 포지션 스위치가 들어온 상태에서 한전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트랜스퍼나 리트랜스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솔enoid를 빼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이와 같이 ATS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장비를 통해서 그 한전 쪽 전압, 발전 쪽 전압을 동시에 인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오셨을 때 세팅값을 확인을 하고 그 세팅값에 관련된 부분에 전압을 인가해서 동작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시험하는 부분이 절연장을 통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M&D 감독관들이 입히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저항이라든가 뭐 절연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육상에 대한 전압을 인가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부의 두 개는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전 쪽은 녹색, 발전 쪽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요. 녹색 불이. 발전 쪽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크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적색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은 85%, 그 다음에 픽업은 90%, 그 다음에 발전기는 드롭아웃은 75%, 픽업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전까지는 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스위치는, 여기서 트랜스퍼라는 건 뭐냐면 한전에서 발전으로 넘어가는 게 트랜스퍼입니다. 그럼 이 리트랜스퍼는 뭐냐? 발전에서 한전으로 넘어가는 게 리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시에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트랜스퍼를 돌리게 되면 한전에서 발전으로 돌아갑니다. 수동 절제를 할 때. 그리고 나서 발전 쪽에 전원이 있었을 때 한전 쪽으로 전원을 돌리고자 하면 이거를 그 11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리트랜스퍼가 되면서 발전 전원이 한전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리트랜스퍼를 할 때 오토매틱이냐 매뉴얼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매틱은 자동이고 매뉴얼은 수동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타임 딜레이 부분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트랜스퍼 부분이.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으면은 오토매틱 상태에서는 타임 딜레이에 의해서 지금 리트랜스퍼가 페일이 나더라도 30분 뒤에 자동으로 지금 한전 전원으로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오토매틱에다가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필요해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절차하고자 할 때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번, 2번은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정기적인 부분, 5번은 수동으로 한전에서 발전으로 조작을 하는 트랜스퍼, 발전에서 한전으로 조작하는 리트랜스퍼를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작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6번은 리트랜스퍼를 할 때 자동으로 그냥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한전 전원이 인가됐었고, 발전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발전 전원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한전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이 동시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트랜스퍼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오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런을 눌러서 발전기에 기동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평상시 때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한전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전이 정전되면은 당연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초 뒤에 시그널이 나가서 대략적으로 한 10초에서 15초 뒤에 발전기가 기동을 하고 나면은 발전기 전압이 살면은 이쪽에 전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이제 절체가 되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발전기를 먼저 돌립니다.
한전 전원이 연결돼 있는 기계적인 스위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한전 전원이 적정 90% 이상의 전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발전기를 기동했기 때문에 발전기 전압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저희가 트랜스퍼 테스트로 이걸 돌리게 되면, 한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던 기계적인 부분이 한전 쪽에서 발전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멀에서 에머전시로 절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리트랜스퍼를 하고자 할 때는, 발전에서 한전으로 돌리고자 할 때는 매뉴얼이냐 오토매틱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토매틱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트랜스퍼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를 리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요게 기계적인 부분이 다시 한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오토로 이거를 돌리고 나면은 발전기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에 대한 그 절체 부분을 트랜스퍼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이제 접점 단자 부분에 대한 그 커넥션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평상시 때는 1번하고 2번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면은 여기와 같이 1번, 2번 공통 접점을 해가지고 A 접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전기 기동 시그널로 이렇게 기동 신호용 보조 접점으로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포지션 상태 감시용은 뭐 5번, 6번을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번, 5번, 6번을.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1번, 2번을 강제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접점으로 그 세팅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동작을 해서 접점들이 드라이 콘택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ATS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드립니다. ATS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TS라는 건 노멀을 통해서 로드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한전 전원이 끊기게 되면 이와 같이 ATS가 중간으로 위치하면서 에머전시로 연결돼 가지고 발전기 쪽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90ms 정도의 순간 정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5의 컨트롤은 4줄로 되어 있는데, 상위 두 라인은 동작의 원인을 얘기하고 하위 두 라인은 시퀀스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과 설정 버튼을 통해서 좌우 스크롤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세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디폴트 11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화면과 그 다음에 세팅 화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화면에서는 시스템, 소스, 타임 딜레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팅 부분은 총 8개인데 여기서는 볼테이지, 프리퀀시, 뭐 피처, 엔진 엑서사이즈, 타임 딜레이 세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 8개 그 메뉴들에 대해서 세팅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피처, 세팅, 오퍼레이션, 액세서리, 노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메뉴는 스테이터스하고 세팅 두 가지 메뉴인데, 스테이터스는 보는 부분이고요. 세팅 부분은 세팅 값을 변경하고자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8개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볼테이지는 노멀과 에머전시의 볼테이지, 그리고 노멀과 에머전시 프리퀀시를 세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팅 값에 의해서 드롭아웃이 되면은 접점이 죽고, 픽업이 되면 다시 접점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타임 딜레이 세팅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노멀과 에머전시가 트랜스퍼 되거나 리트랜스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피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제네럴 부분은 통신 속도하고 뭐 패스워드 정도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엔진 엑서사이즈는 7개의 그 모드를 통해 가지고 엔진이 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이벤트 로그는 총 99개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태틱스나 디아고네스틱을 통해서 간단하게 안에 그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팩터리에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는 저희가 볼테이지, 프리퀀시하고 타임 딜레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볼테이지, 프리퀀시 세팅 부분입니다. 노멀은 85%, 90%, 에머전시는 75%, 90%, 나머지 노멀 소스 프리퀀시는 90, 95, 에머전시는 90, 95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85, 90, 75, 90, 90, 95, 90, 95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볼테이지 프리퀀시 세팅 프로시저는 위와 같이 이 메뉴를 통해서 상세하게 세팅 값을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 부분에 대한 세팅 값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한전이 죽었으면 1초 동안 기다렸다가 한전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기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근데 만약 에머전시 소스가 정전이 되면은 한전 쪽으로는 기다림 없이 바로 절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트랜스퍼를 할 때도 에머전시로 트랜스퍼 할 때는 노멀에서 에머전시로 하게 되면 1초 뒤에는 바로 접점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1초는 UVR처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전압이 죽었는지를 1초 동안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전압이 죽었다고 확인이 되면은 에머전시든 노멀이든 바로 접점이 붙도록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쪽에서 살고 있다가 한전이 살게 되면은 한전 쪽으로 전원을 돌리고 나서 발전기가 쿨링 다운 할 수 있도록 5분 동안 천천히 운전합니다. 로드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해야지 발전기 이제 고정자하고 회전자 부분에서 열이 냉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열에 의한 축기 뒤틀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쿨링 다운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트랜스포 부분에 대한 것들은 30분으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는 30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 한전이 죽었다라는 걸 1초 동안 확인을 한 다음에 접점을 내보내는데 발전 쪽으로 그 접점을 내보낼 때는 0초로 바로 그냥 접점이 나갑니다. 노멀에서는 에머전시는. 근데 발전기 한전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1초 동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순간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초의 딜레이 타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다시 한전 쪽으로 전원이 넘어왔을 땐 발전기가 노로드 상태에서 발전기의 회전자의 축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5분 동안에 엔진 냉각을 할 수 있도록 쿨링 다운의 시그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동안 터미널 블럭의 1번, 2번 접점을 통해서 비접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 세팅 프로시저 부분은 이와 같이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처 세팅 메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분이 참조해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세팅에서는 언어라든가 통신 속도, 그 다음 번지들,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 프린트, 클리어 부분에 대한 옵션 부분, 그 다음 패스워드 부분인데 패스워드는 거의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면 딥스위치를 10번을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패스워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세팅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화면들입니다. 엔진 엑서사이즈는 7개까지 이네이블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하는 이제 절차 부분은 이 매뉴얼을 보고 참조해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총 99개까지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상태 부분을 해가지고 진단에 대한 절차들을 이와 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터리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퍼를 셀렉트를 할 때 세 가지 운전 모드가 있습니다. 오픈, 클로즈, 딜레이드 트랜지션에 대한 타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딥스위치 10개 중에 1번과 2번을 통해서 같이 설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픈 포지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픈, 클로즈, 딜레이드 트랜지션에서 트랜스퍼, 리트랜스퍼에 대한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오픈 포지션으로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픈 포지션에서 트랜스퍼는 뭐냐? 로드가 에머전시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전에서 에머전시로 절체가 되는 게 트랜스퍼입니다. 노멀 소스가 페일리어 나가게 되면 트랜스퍼 테스트 시그널이 나와서 엔진 스타트 시그널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로드가 발전 쪽에서 전원이 트랜스퍼가 되면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노멀로 가는 거는 리트랜스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머전시에서 로드를 공급하고 있다가
에머전시에서 노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노멀이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엔진 쿨링 다운이 5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노멀 소스가 리스토레이션 다시 이제 복귀가 되면은 트랜스퍼 테스트가 캔슬이 되면서 그 다음에 리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리트랜스퍼가 되면서 엔진 쿨링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은 스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드가 노멀로 연결이 되면은 오케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오픈이나 클로즈나 이제 그 딜레이드 트랜지션에서는 트랜스퍼하고 리트랜스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번역 내용들입니다. 클로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내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고, 로드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제 에머전시 소스로 변경이 되면 트랜스퍼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똑같이 절차들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로즈된 부분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트랜스퍼는 발전 쪽, 에머전시에서 노멀로 트랜스퍼 되는 걸 리트랜스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멀 소스가 살고 그 다음에 캔슬 트랜스퍼 테스트를 하고 로드를 리트랜스퍼로 바꾸고 엔진 쿨링 다운을 하고 바이패스를 클로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딜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퍼는 노멀이 페일이 되면은 에머전시로 바뀌겠죠. 노멀 소스가 페일이 되면은 트랜스퍼 테스트 시그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시그널이 나가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동이 되고 난 뒤에 로드를 트랜스퍼를 에머전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번역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트랜스퍼는 노멀 상태가 오케이가 됩니다. 로드를 에머전시에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머전시에서 노멀로 가는 게 리트랜스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멀 소스가 리스토레이션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테스트를 취소를 한 상태에서 로드를 지금 그 발전 쪽에서 한전 쪽으로 리트랜스퍼를 하고 나서 엔진 쿨링 다운 하고 스탑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볼테이지하고 프리퀀시, 이제 그룹 5 컨트롤러 부분에서 이제 그 체크 투 세팅 밸류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60개 정도의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화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볼테이지 프리퀀시 메뉴에 들어가서 노멀 쪽에 대한 드롭아웃, 픽업. 드롭아웃이라는 건 뭐냐, 85% 미만의 전압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 램프가 죽어버립니다. 정기적인 연결을 못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90% 이상이 되면 램프가 살면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작 전압은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이 들어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불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90, 95. 그 다음에 에머전시도 프리퀀시는 90, 95로 동일합니다. 단지 발전기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드롭아웃만 75%로 좀 더 기존에 있던 보조 코일의 그 여자되는 전압까지는 견뎌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조 코일이 75%에서 85% 사이에서 접점이 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타임 딜레이는 노멀 페일입니다. 타임 딜레이가 노멀이 페일이 나오면은 한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초 동안 진짜 한전이 죽었는지를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기다렸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한전이 죽었구나. 그러면 노멀에서 에머전시로 바뀔 때는 딜레이 타임 없이 바로 접점이 나갑니다. 소레노이드 코일에 의해서. 그러면은 엔진 시그널이 나가겠죠. 그러면 엔진 기동 시그널이 나가고 엔진이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에머전시 쪽에 전압이 어느 정도 살면은 그때는 바로 투입이 되겠죠. 근데 에머전시가 페일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한전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전 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딜레이 타임 없이 한전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전 쪽의 전압이 어느 정도 전압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발전기에는 로드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브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분 동안 쿨링 다운의 시간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리트랜스퍼를 했을 때 노멀 쪽이 페일이 났다 그러면 발전기를 30분 동안 계속 운전을 해주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전 쪽으로 전원을 자동으로 절체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트랜스퍼를 오토가 아닌 매뉴얼로 하게 되면 30분이 지나서도 자동으로 절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오토로 노토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크게 패스워드를 빼고는 중요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만 보시면은 나중에 이와 같이 이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PT의 조작 전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리즈 모드하고 시리얼 넘버하고 이런 것들을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5 컨트롤러 모두 옆에 보시면 딥 스위치가 있어서, 딥 스위치가 1번하고 2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픈, 클로즈, 딜레이 트랜지션을 결정하는 딥 스위치고요. 3, 4, 5, 6은 이와 같이 전압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 4, 5, 6을 보시면은 이게 전압이 몇 볼트에 세팅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3상, 60Hz, 8번은 노멀이 3상, 9번은 지금 에머전시가 3상, 10번은 이걸 yes로 놓게 되면은 이제 그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딥 스위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480에 270V 딥 스위치 세팅이고요. 요거는 208에 120V 였을 때 딥 스위치 세팅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룹5 컨트롤러 볼테이지 점퍼 블록을 또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아스코 제품은 이렇게 점퍼 블록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77V는 가로로, 그 다음에 380V 이상에선 세로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80V, 380V 이상에서는 세로로, 그 다음 그 이하에서는 가로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기만 하면은 요거를 빼가지고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테스트했던 G ATS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전압이 고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잘못된 그 제품이 발주가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교체를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이제 포지션인 부분입니다. 이제 밑에 이제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가 있고, 위에는 이제 바이패스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옆에 핸들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항상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방향에 가리키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반대로 이게 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에머전시가 오픈되어 있고 밑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내리고 올려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쪽은 오픈이고 밑에가 클로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가 클로즈가 되겠죠. 위로 올리면은 얘가 오픈이 되고 얘가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가 노멀, 위에가 에머전시 부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레버를 꽂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에머전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접점하고 뒤에 이제 가동 접점하고 고정 접점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접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점이 떨어질 때 아크가 쫓아오겠죠. 그러면 아크를 여기서 소후해 주게끔 아크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자 부분이, 여기 이제 단자고 여기가 고정 접점이고 가동 접점인데, 요 뒤에 접점이 얘는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400A는 이렇게 이제 간격이 작고요. 600A부터는 여기 옆에 좀 간격이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지금 앞에 카바를 따로따로 연결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지금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아크 시트를 빼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크 시트를 빼내고 나서 요 고정 접점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점검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한전이냐 발전이냐 항상 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은 녹색, 발전은 적색. 그리고 로드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황색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를 조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값이 커넥션에서 테스트, 아이솔레이션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이게 한전 전원이 들어오거나 발전 전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밸브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터스 인디게이터에서 바뀌는 부분하고 핸들 부분에서 바뀌는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패스나 아이솔레이션 인터러킹이나 인디케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접점들이 연결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지를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바이패스 핸들 스위치입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핸들을 돌리게 되면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는.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녹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ATS가 바이패스가 안 됐을 때는 항상 그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녹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돌려가지고 에머전시나 노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녹색 불이 아닌 빨간색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에머전시로 그 바이패스가 되면은 여기는 황색, 노멀로 바이패스가 돼도 황색입니다. 그러면은 에머전시 쪽으로 바이패스를 어떻게 시키고 노멀로 바이패스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한글로 설명된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는 영문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림은 틀린데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요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노멀 쪽에서 로드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노멀 쪽에서 ATS 스위치를 통해서 로드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밑에 있는 ATS 스위치를 바깥으로 빼도 노멀에서 로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ATS 스위치를 점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바이패스 스위치를 넣어서 이 부분을 패로를 시킨 다음에 이 ATS 스위치를 그 커넥션 포인트에서 테스트 포지션,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을 해가지고 서비스 아웃 포지션으로 이제 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림을 보시면 시계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머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계 방향을 돌리면 에머전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은 노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통해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통해서 한전을 절제시키고 나서 이 부분을 빼가지고 전원을 바이패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노멀이 들어와서 ATS를 통해서 로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이패스 스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에 연결하게 되면 이 접점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노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로드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바이패스 스위치가 노멀 쪽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한전 전원이기 때문에 그린 색깔 표시가 되고 여기는 황색 부분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는 황색, 한전일 때는 녹색, 발전일 때는 적색 부분을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로 표시가 되죠. 상부는 그린, 밑에는 옐로우로 표시가 될 겁니다. 바이패스 절차를 에머전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머전시를 할 때 이 윗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겠죠. 그러면 발전기 쪽에서 이와 같이 ATS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발전기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통해서도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솔레이터 부분을 테스트 부분으로 빼고 시계 반대방을 돌려서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부분으로 위치로 빼서 서비스 아웃해서 이제 그 ATS 부분을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머전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들어와서 바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드로도 공급을 되고 밑에 ATS를 통해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적색 부분, 그 다음에 발전기 쪽에 연결이 되면 황색 부분, 그러니까 밑에는 황색 부분이고 위에는 녹색이나 적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이솔레이션 절차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 ATS를 평상시 때는 커넥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패스가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상태가 커넥션 얘를 시계 방향을 돌리거나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는데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야지만 빠지는 거고 시계 방향을 돌리면 연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인터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쪽에 대한 그 바이패스 부분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얘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발전 쪽이나 한전 쪽으로 바이패스를 한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핸들을 시계 반대방으로 돌리면 이 커넥션 부분이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테스트 포지션이 되고 테스트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하축하고 분리는 되지만 절체 동작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시계 반대 방향을 또 돌리게 되면 완전 아이솔레이션 위치까지 돼서 ATS는 완전히 분리 인출이 돼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작 전원까지 오프가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에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솔 이제는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복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아이솔레이션
위치에서 테스트 포지션, 그 다음에 커넥션 포지션으로 이렇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ATS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문으로 표시한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ATS 스위치를 아이솔레이션 스위치로 빼내기 위해서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테스트 포지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때 황색이 나오고요. 또 돌리게 되면 아이소 스위치에서 황색이 나오고, 그때는 이와 같이 완전히 인출이 돼 가지고 노멀을 통해서 로드로 바이패스 스위치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빼내고 나서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을 때는 리턴 투 서비스로 집어넣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테스트 포지션이 들어오고 얘가 황색 버튼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 에머전시에서 동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접점들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들이 발생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싱 할 땐 리턴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아까 아이솔레이션 스위치에서 테스트 스위치, 그 다음에 커넥션 스위치로 이제 포지션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스코 AT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상부에 바이패스 스위치, 하부에 ATS 스위치를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조작이 된다는 걸 보셨고요. 그때 세팅을 하는 그룹5의 세팅 값들에 대한 것들을 이와 같이 공장 시험 성적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400A짜리가 이와 같이 시핑할 때 여기 볼테이지 드롭아웃은 85%, 90%, 노멀 소스는 에머전시 드롭아웃은 75%, 90%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팩토리 세팅 부분들, 그 다음 피처 세팅 부분, 타임 딜레이 부분들, 이런 것들, 제네럴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때 이제 동작했을 때 세팅되어 있던 노멀 부분, 그 다음에 에머전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전압에서 픽업이 되고 드롭아웃이 됐는지를 이와 같이 비교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별로 전압 등을 다 체크를 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400A를 이제 필드에 가서 다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전압 전류를 다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팅 값들 85%, 90%, 75%, 90%, 이게 지금 90%, 95%, 90%, 95%에 대한 이제 볼테이지하고 프리퀀시 세팅에 대한 값을 확인한 거고요. 타임 딜레이 값들도 뭐 1초, 0초, 5분, 뭐 30분 이런 것들을 세팅 값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디폴트 값이 아닌 현장에서 원하는 값에 의해서 이 값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리트랜스퍼는 30분, 테스트일 때는 30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처 세팅, 제너럴 세팅들을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트랜스퍼 테스트, 그 다음에 논 오토매틱 트랜스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패싱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들을 아까 본 것처럼 했을 때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리테스트 프로시저 해가지고 볼테이지도 체크를 하고 매뉴얼 트랜스퍼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점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점검 보고서를 필드 테스트 리포트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접점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PT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ATS를 인출했을 때 접점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 때 그 LED 쪽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 부분은 황색 부분이라고 했고 여기는 녹색, 적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접촉자의 아크에 의해서 뭐 탄화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아크 시트 부분들도 비주얼로 인스펙션 하고요. 그 다음 볼테이지 점퍼라든가 딥 점퍼 부분들, 그리고 각종 세팅들을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각종 시험에 입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테스트 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아스코 ATS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각각의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